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JTBC가 태블릿 PC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이 태블릿 PC는 2014년 4월 1일부터 사용되지 않았던 구닥다리 전자제품입니다. 그런 태블릿 PC를 2년 6개월이나 지난 2016년 10월 18일 날 고영태 책상 서랍에서 발견했다는 것이 JTBC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JTBC는 2년 반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이 태블릿 PC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의문을 풀어줄 첫 단서가 중앙일보 임원들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이 녹음 파일은 월간 조선에서 입수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 내용에 의하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JTBC가 태블릿 PC 보도를 하기 2주 전에 내가 태블릿 PC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손석희에게 주었다. 그런 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자랑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앙일보 임원들의 증언입니다. 태블릿 PC 최초 보도가 2016년 10월 24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JTBC가 태블릿 PC에 대한 이 정보와 자료를 입수한 시점은 그로부터 2주 전이니까 2016년 아마 10월 9일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홍석현 회장은 태블릿 PC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중앙일보와 JTBC 소속 그 많은 기자들 가운데 태블릿 PC에 관련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한 사람이 심수미 기자입니다. 그래서 심수미 기자가 2016년도 올해의 여기자상을 수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심수미 기자는 이 태블릿 PC 정보 2년 반 동안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이 태블릿 PC의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입수를 했을까요? 심수미 기자는 이 JTBC 뉴스룸 시간에 딱 출연해가지고 이 정보 입수 과정 그걸 좀 공개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2016년 12월 8일입니다. 2016년 12월 8일 뉴스룸 시간에서 태블릿 PC 정보 입수 과정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 보도를 하고 약 한 달쯤 지나서 이제 태블릿 PC 정보 입수 그 과정을 공개를 합니다. 그때 이제 심수미 기자는 이제 손석희 앵커 옆에 앉아서 손석희 앵커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대답하는 식으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 이야기가 뭐냐? 자기는 10월 5일 날, 2016년 10월 5일 날 이승환, 고영태 하고 자기하고 셋이서 점심을 먹었다. 그 자리에서 고영태가 지 스스로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끼고 다니면서 수시로 대통령 연설문을 읽고 수정했다. 최순실이 하도 많이 고쳐서 태블릿 PC 화면이 빨갛게 보일 지경이다 하는 표현도 고영태가 사용했습니다. 라고 이 뉴스룸 시간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2016년 12월 그 무렵만 하더라도 심수미 기자의 저 리포트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이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변희재 고문 재판에 이 증인으로 심수미 기자가 출석한 겁니다. 출석해서 법정에서 진술합니다.
법정에서는 소위 말해가지고 허위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럼 태블릿 PC 정보를 취득하게 된, 입수하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이제 자기가 법정에서 공개를 합니다. 심수미 기자가 이 법정에 출석해서 증인 진술을 한 게 언제냐? 이게 작년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그때 저도 그날 법정에 있었습니다. 제가 다 들었습니다. 심수미 기자 법정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016년 10월 4일 날 취재차 이승환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이승환이 뭐 이야기하는데, 고모라는 사람 이야기를 막 하더라. 고모. 그러니까 고영태를, 심수미 기자는 법정에서 이 진술할 때는 처음부터 고영태를 안 합니다. 고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모라는 존재를 그때 처음으로 이승환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그러니까 10월 5일날 이승환을 다시 만나가지고, 야, 그 고모가 누구냐? 고모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이승환이가, 그러면 우리 고모하고 저녁같이 먹읍시다 하면서 고영태한테 전화를 걸어서 불러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수미는 이승환, 고영태하고 셋이서 2시간 동안 폭탄주를 마시며 저녁을 먹었다는 겁니다. 폭탄주를 마시며.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고영태가 하는 말이 이제 최순실이가 잘하는 게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다.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끼고 다녔다. 요 말만 했다는 거예요, 고영태는.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최순실이 항상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니면서 대통령 연설문을 확인하고 수정 작업을 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방송에 출연해가, 방송 처음 출연했을 때는 최순실이 하도 많이 고쳐가지고 연설 고쳐가지고 태블릿 PC 화면이 빨갛게 보일 지경이다 하는 말을 고영태가 했다. 방송에서 전 국민이 듣는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그런데 법정에 나와서는 최순실이 항상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니면서 대통령 연설문을 확인하고 수정 작업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영태가 그런 말 했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고영태가 지금 현재 감옥에 있지만은 고영태가 출소 이후에 심수미 기자가 왜 거짓말 하는지 하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고영태 그런 말 안 했다고 방송에서 자랑스럽게 했던 이야기를 법정에서 고영태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승환이라고 이야기했죠. 심수미가 취재차 만난 사람이 이승환이고 이승환을 통해서 고영태를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깜짝 이승환이가 누굴까요? 이승환이가 미르재단 초대 사무총장입니다. 이승환은 본래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였습니다. 대표였는데 골프장에서 차은택하고 골프를 치고 차은택의 골프 부킹을 도와주다 보니까 친구가 되고, 그래서 차은택에 의해서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된 사람입니다.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되기 전에 이승환은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작업을, 부동산 개발업자니까 그 작업을 자기가 맡아서 하면서 그때 친구 차은택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가 봉급 받게끔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차은택이가 미르재단을 만들게 되니까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이승환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 앉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승환이가 2016년 6월 29일 날 미르재단 사무총장직에서 갑자기 직위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단 사무총장이 되고 한 1년 딱 지났습니다. 누가 해임했냐? 최소한 해임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왜 이승환 씨가 미르재단 초대 사무총장직에서 해임되었는가? 그런 검찰 그 조사에 다 나옵니다. 미르재단 직원들이 이승환의 업무 스타일, 그러니까 미르재단이라 하면은 문화재단 아닙니까? 문화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승환은 부동산 개발업 출신이니까
모든 걸 부동산 개발하고 연관시키니까 아우 직원들이 저번에 사무총장에서는 안 된다. 연판장을 돌립니다. 사무총장에서 소위 나가게 하려고. 그게 검찰 수사 기록에 다 적혀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보니까 아이고 사무총장 시절에 이성환 씨가 받았던 월 수령액, 그래서 세금 다 떼고 손에 쥔 돈이 750만 원이었습니다. 월 수령액이 750만 원이었습니다. 사무총장 봉급이. 근데 1년 만에 사무총장에서 물러나니까 당시 이성환 씨 나이가 40대 중반입니다. 40대 중반에 갑자기 실업자 된 거예요. 그래서 이성환은 고영태하고 짭니다. 고영태하고 짜고 좋다 우리 최소한 돈 긁어내자. 그래가지고 자 6월 29일 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고 직위 해제되고 그리고 약 2달 후쯤 그러니까 2016년 8월 19일 날 오후 7시 밤 7시에 최성원을 압구정동 부근의 한강 둔치로 부릅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내가 한미약품에서 받을 돈 30억 5천만 원인데 이걸 대신 좀 받아주든지 아니면 그 변호사 비용으로 할 수 있게끔 5억을 주든지 뭐 돈 이야기를 막 하는데 최성원이가 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고영태는 소위 주식 사기 사건 어느 중소기업 대표한테 8천만 원 투자하면 내가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그래 받아놓고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고 그래가지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주식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내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성환 고영태 두 사람 다 돈에 한참 쪼들릴 그때입니다. 그때 최성원을 한강둔치로 밤에 불러내가지고 돈 좀 내놔라고 했는데 안 해주니까 좋다 이야. 그럼 최소한 우리가 좀 겁을 주자. 그게 뭐냐? 제일 좋은 뭐냐? 언론 동원이다. 언론 통해서 주자. 그래서 그때부터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성환이는 9월 7일 날, 그러니까 8월 19일 날 한강둔치 이제 밀담이 불발로 끝나니까 딱 9월 7일 날 한겨레 신문에도 연락합니다. 그래서 이성환이가 만난 기자가 한겨레 신문의 류이근 기자를 만납니다. 9월 7일 날 처음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최소한은 비선실세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밤마다 정호성 비서관이 청와대 기밀 문서 30cm 두께의 기밀 문서를 밤마다 들고 와가 최소한한테 갖다 주면은 최소한은 그걸 자기 비선실세들한테 보여주고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런 비선실세 모임을 가졌다 하는 게 이성환이가 한겨레 유익은 기자한테 이 소위 제보한 내용입니다. 근데 유익은 기자가 이제 상당히 소위 사실 확인 안 하고 기사 안 쓰는 기자예요. 그러니까 유익은 기자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9월 7일 날 한 번 만나고 9월 9일 날 또 만나고 9월 18일 날 만나고 9월 25일 날 만납니다. 4번을 만납니다. 기자가 한 취재원을 한 제보자를 4번을 만나봤자 이건 도저히 확인할 수도 없고 이건 완전히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아예 기사를 안 써버립니다. 9월 25일 날 딱 만나도 기사를 안 쓰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성환이가 10월 4일 날 JTBC 심수미 기자를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데 비선실세 이야기는 이제 한겨레 신문에 한참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안 통한 거고 그때 써먹은 카드가 최순실의 지민은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것이다 하는 새로운 가짜한 뉴스를 던져준 겁니다. JTBC 심수미 기자한테. 그러면서 이 가짜한 뉴스를 조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영태를 끌고 와가 고영태로 하여금 다 이야기하게끔. 그러니까 고영태 동아리가 이성환하고 고영태 짜고 한 거예요. 이게 연설문 고치는 것 하는 것들은. 자, 심수미 기자가 10월 5일 날 폭탄주 마시면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술 마시면서 들으니까 얼마나 뭐 재밌게 들었겠습니까? 거기다 고영태 별명이 뭡니까? 고벌구 아닙니까? 벌구. 입을 벌렸다면 전부 다 구라. 거짓말이다. 얼마나 말을 구수하게 잘하니까 아마 그 이야기 탁 들으면 기자는
정보가 됐던 첩보, 확인되지 않은 첩보가 되었던 아주 좀 새로운 사실이다 싶으면 이걸 정보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기자 시절에 매일 정보 보고를 했습니다. 데스크한테 어제 누구누구 만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그거 확인해보고 사실이면 기사를 써라. 정보 보고는 기자들의 생명입니다. 당연히. 심슨 기자가 폭탄주 마시면서 그 얘기 들은 게 10월 5일날 저녁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월 6일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어제 고영태로부터 말이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고영태하고 최소원은 아주 가까운 관계고 그 이야기했던 이성환이라는 사람은 미래재단 초대 사무총장도 지낸 사람이고 그 손석희 대표 그 빡 들으니까 어쩌겠습니까? 바로 또 자기 상급자 홍석현 회장한테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10월 6일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이 보고를 받고 그리고 태블릿 PC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다시 손석희 대표한테 내려보낸 게 10월 9일이니까 일정이 딱 맞습니다. 10월 4일 날 이승환을 만나고 심슨 기자가 10월 5일 날 이승환 고영태하고 만나서 폭탄주를 마시면서 태블릿 PC 이야기를 듣고 그걸 보고를 했고 그리고 홍석현 회장 보고를 받고는 뭔가 지시를 내렸겠죠. 찾아라. 그걸 찾아라. 그리고 10월 9일 날 정보와 자료가 입수가 되니까 내려보내주고. 자, 홍석현 회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은 홍석현 회장 이 야심, 아주 구체적인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캠프도 있었습니다. 예. 그건 제가 나중에 드리고, 예. 그래서 홍석현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돼가지고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니까, 이럴 때 태블릿 PC를 통해서 빨리 탄핵시키고, 그리고 여권과 야권이 소위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내기 전에 내가 선점하면은 잘하면 자기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의 도구로 삼은 게 바로 이 태블릿 PC다. 하는 게 이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 PC 보도 과정에서 이번에 그만뒀지만은 청와대 대변인 한겨레 선임 기자였던 김의겸 기자가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음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